오늘 주제는 제가 미리 올렸죠. 다 같이 가슴 아파한 사건, 정인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이런 학대 관련된 이제 실화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따로 보는 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관심을 주신 분이 있어서 좀 꼼꼼하게 보니까 심리학자로서 좀 얘기할 만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다뤄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로고를 올린 조선미 심리상담소에 대해서 저도 직접 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저와 또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저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주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 주로 하고요. 저를 직접 보고 만나서 좀 아이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이러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하냐고 이름만 건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직접 합니다. 단 주말에. 자, 그러면 정인이 이야기를 좀 가볼게요. 사실 저는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비슷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쭉 봤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전부 다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 엄마의 어떤 인격적 문제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아이들도 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례는 특별히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폭력적이고 정말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좀 경계하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유형이라서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애적 인격장애예요. 자기애적 인격장애. 이제 학대를 하는 모든 엄마들이 다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아닙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정인 수준으로 이렇게 두 아이가 다친 그 엄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둘이 다쳤는데 한 아이가 정인이처럼 이 췌장이 파열된, 근데 걔를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엄마를 제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뭐 그거죠. 감경이 될 만한 정신적 문제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걸 저한테 알아보려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아이가 둘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둘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걷어차서 아이의 이제 그 비장이 파열돼서 그 아이는 수술 중이고, 또 한 아이는 이게 너무 화가 나서 가위로 얘를 내려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허벅지가 찢어져서 걔도 이제 수술 중인데, 엄마는 지적장애였어요. 지적장애. 근데 지적장애라고 뭐 다 그렇게 아이를 학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엄마를 보고 제가 되게 끔찍한 느낌이 든 게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자기 감옥에 갈까요? 이런 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적장애라는 어떤 정신과적 문제가 있지만 그걸로 다 사람을 설명할 수는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결과를 뭐 지적장애라고 보내긴 했는데 이 정인이 양모, 정인이 이름 붙이기 싫으니까 이제 실명을 하죠. 장하영 씨라고 하더라고요. 장하영. 이 사람은 이제 지적장애도 없고 감경이 될 만한 어떤 정신과적 장애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애적 성격장애. 이거는 장애라고 해서 이제 병을 앓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과에서 말하는 성격장애라는 건 그냥 성격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 딱히 성격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격 장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설명을 쭉 듣고 나면 맞아,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나도 만난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대표적인 누구나 아는 사람이 트럼프죠. 트럼프. 자, 트럼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도 이제 그가 얼마나 자기애적인지, 그 대통령이 되면서 초반에 그 언론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 언론이라는 게 이 권력자에 대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듣기 싫은 질문을 하니까 언론에 대해서 화를 내고 모든 언론을 차단한 다음에 트위터만 계속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계속 자기 지지자들을 통해 갖고 거의 미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거죠. 미국 정치야 망가지거나 말거나 나는 뭐 이런 수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무찌떡님이 목사 집안이고 어린이집 원장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이제 다 궁금하시잖아요. 남편이 이걸 알았냐, 입양은 왜 했냐, 이제 이런 얘기 질문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특히 입양을 왜 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은 전적으로 심리학자로서의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이고, 이 장하영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나무위키에서 찾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건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양부모가 홀트 아동복지에서 입양한 8개월 여자아이 정인이한테 장기간 학대를 가해서 사망을 했는데, 사망 이유를 보니까 이제 학대의 결과더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전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안 씨라고 하는데, 이 장하영과 안 씨는 둘 다 개신교 목사의 자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종교하고 사람의 됨됨이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이제 그런 종교를 가진 집안에서 컸다, 교회를 다닌다, 이런 거는 이제 상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정재원님, 네, 트럼프. 네, 트럼프하고 또 한 명 있습니다. 고유정. 남편을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이라고 작년에 판결 받았나? 이게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애적 인격장애입니다. 제가 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데, 뭐 이제 그냥 저는 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끔찍한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뭐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도 있고, 보통의 사이코패스보다 훨씬 잔인할 수 있어요. 근데 고유정이 왜 그렇게 남편을 잔인하게까지 죽였냐 하면은 이제 이 고유정이 자기애적 인격장애 때문이거든요. 남편은 학대 동영상을 왜 그렇게 저장했을까,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일단 이제 두 사람이 한동대에서 만났다죠. 둘 다 목사 자녀로 한동대를 입학해서 거기서 이제 CC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동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고 이제 꽤 점수가 높아요. 들어가려면 점수가 이렇게 상위권이어야 되고, 굉장히 이제 시설이나 이제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그 입시생들한테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입니다. 또 둘이 한동대를 나왔다는 건 공부를 꽤 잘했다는 거죠. 공부를 꽤 잘하고, 아버지 장하영 아버지는 목사고, 친정 엄마는 이제 유치원 원장. 그러면은 주변에서 아마 신앙심도 굉장히 강하고 이타적이고 자식을 잘 키우고 뭐 이제 이런 집안으로 알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하영은 그런 가정에서 살면서 이렇게 굉장히 나도 이렇게 이타적이고 사람들이 어머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을 겁니다. 결혼 전부터 입양을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자기 상이 있습니다. 예, 어떤 상? 남들이 봤을 때 어머 대단하세요. 어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듣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주변에서 잘 보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머 어쩜 저렇게 잘 살지? 너무 부럽다 하고 자꾸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세요. 어머 어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은 자기애적 인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보니까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건 EBS에서 추석 특선으로 화목한 입양 가족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방영한 방송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나올 만큼 방송에 나오고 싶어 했구나. 이런 생각, 그 정도로 자기애가 강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평소에도 과시욕이 강하고 충동적이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예를 주변 지인들에게 자기 집안이 어떤지 알면 깜짝 놀랄 거라고 했대요. 남편이 방송국 PD고 동생이 변호사라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의 그냥 행정실 직원이었고, 남동생은 법학 관련 학교를 졸업했을 뿐 변호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하든지 실제보다 이제 훨씬 더 부풀려서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의 예리한 눈으로 봤을 때 인스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좀 나아진다던데 전 태생의 괴물인지 자꾸 욱욱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아기한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네요. 이제 자기가 정인이한테 자꾸 화가 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된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정상적인 엄마인 것 같은데 그 다음 글이 이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상담 심리학 박사인 친구의 추천으로 저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상담 심리학 박사인 친구가 여기서 이제 나르시스트의 어떤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애한테 너무 화를 내게 되어 책이라도 읽어야 될까요? 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의 정서죠. 근데 상담 심리학 박사인 친구의 추천.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친구 상담 심리학 박사야. 그 앞에 저는 왜 이렇게 화를 욱욱 내게 될까? 이거는 이제 이 뒤에를 위한 하나의 장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잠깐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특징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레드카펫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레드카펫. 왜 우리가 영화제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차가 딱 오면 여배우가 이제 발부터 나오죠. 발부터 나와서 이렇게 쫙 그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이제 그 앞에 레드카펫 이제 붉은색 양탄자가 쫙 깔려 있으면 거기를 우아하게 걸어갑니다. 그럼 이제 옆에서 막 카메라로 찍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아놨다고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뭐 어머 와 이제 이런 장면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계속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특별하게 보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트럼프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뭐 이렇게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신 분 많을 텐데요. 스카이캐슬에서 보면은 계속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나 왔어. 내가 온 거 몰라? 너네들 나 온 거 빨리 안 봐? 뭐 이런. 네. 지금 봄봄님이 그렇게 사는 게 피곤하겠다고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봐줄 때마다 막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우리가 왜 TV에서 볼 때 연예인 중에 관종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쟤 되게 피곤하게 산다. 관심 받으려고 별걸 다 하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쪽에 특징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특별 대우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나같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나를 존경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미워합니다. 굉장히 미워하고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쟤가 나보다 좀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시기와 질투심을 가집니다. 최근에 뭐지 SBS 드라마 보니까 뭐 성악 해갖고 사학 연극성 인격장애랑 약간 비슷하다고 이제 김미정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극성, 경계선, 자기애성은 이제 한 부류에 속하는데 연극성은 좀 귀엽습니다. 제가 쇼 안에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개라 그러면 안 되는군요. 그들은 우리가 관심만 주면 좋아요. 관심. 근데 이들은 복종, 존경을 원해요. 그러니까 연극성 인격장애는 관심이면 돼요. 그냥 안 예뻐도 너 예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들은 대단해 하면서 그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걸 네가 안 해? 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괴롭히거나 깎아내립니다. 동네 아줌마들 중에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애는 뭐 지난번에 수학시험을 봤는데 몇 점이야? 95점이야. 하나를 실수로 틀렸나봐. 근데 주변에 너무 잘했다 그런데 한 명이 조용히 있다가 우리는 100점 맞았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은 타겟이 되는 겁니다. 타겟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뭐 최소한 따돌림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당해요. 그리고 이들이 무서운 거는 다른 사람, 자기 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비난하고 괴롭히고.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장하영이 왜 정인이를 입양했냐?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느낀 거죠. 나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는 너무 신앙이 좋고 이타적이고 정말 선한 사람이야. 정말 특별하게 선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특별하게 선한 사람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좋은 방법이 입양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자기 아이가 어린 나이인데 누군가가 입양을 했다 그러면 10명 중에 10명은 대단하다. 내 아이 하나 다 그러죠. 자기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쩌면 정말 대단하다. 젊은 엄마가 뭐라고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로아따봉님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까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속으로는 느낍니다. 근데 그들은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감히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주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계속해서 전화해서 뭐 학교에 정보를 준다든지 좋은 학원에 대한 정보를 준다든지 하면서 그 상대방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요. 이제 지금 트럼프를 예를 들면 트럼프가 뭐 국무장관 무슨 장관 이제 장관 자리를 쭉 주죠. 그리고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막 합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그렇지 내가 훌륭하지 하고 장관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겠죠. 다 자르잖아요. 자를 때 트위터로 자르죠. 너는 해고됐어.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인격장애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까? 인격장애의 문제가 자기는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격장애의 특징은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괴롭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특별히 다루는 건 저한테 오는 많은 상담자들 중에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엄마를 가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려서 뭐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혼했다 라고 사연을 알고 있는데
결국 보면은 엄마가 결혼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만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가 이 결혼 생활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시 성인이 돼서 나타나서 뭐 돈을 꿔달라거나 네가 나를 좀 잘 보살펴야 된다거나 이런 엄마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엄마를 가진 딸, 여러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인데 내가 잘해드려야 되겠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집을 나갔겠어, 아빠가 나쁜 사람이지,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나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힘들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친정 어머니들 중에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애적 성격은 왜 생긴 걸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와 관련이 많다고 합니다. 이 아기 때 자기애적 상태가 있어요. 아기들이. 그러니까 뭐 아기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 똥을 이렇게 보여줘. 그럼 그게 뭐예요? 나한테서 나온 건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질 거고, 뭐 그 다음에 아무나 가서 이렇게 만지고 하는 거는 나를 본 사람들은 다 날 좋아해 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한 자기애적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건강하게 부모가 잘 반영을 해주면서도 이렇게 제재를 시키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시각과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자기가 이렇게 합쳐지는데, 그 시기에 너무 관심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아이 중심적으로 해주면 그런 상태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부모도 그런 성격일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장하영의 부친은 장로의 목사이며 모친의 이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까지 맡고 있다. 뭐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정인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가족끼리 모여서 장 목사의 생일잔치를 했으며, 그러니까 장 목사는 딸과 사위의 만행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자기 손녀잖아요. 손녀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생일잔치를 했다는 건 이 친정 부모 역시 인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 집 이제 가족 역시 과시욕이 많고 허세가 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에 이제 목숨을 거는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어떻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되느냐에 제가 이제 부모가 관련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가 자기애적 인격 장애일 경우에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특별합니다. 자식들이 자기에게 봉사하는 방향으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나한테 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는 왕비, 딸은 하녀, 이런 구조의 가족을 좀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집 딸은 정말 하녀 같은데 엄마는 왕비 같아.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우리 엄마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아빠가 다 해주고 자식들이 다 해줘. 이런 경우에 엄마가 이제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정상지능의 정상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하고 지저분한 일은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키지도 않아요. 뭔가 하게끔 만듭니다. 공주님이야 이런 느낌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장하영의 친정 엄마도 이렇게 너는 우리 집의 딸이니까 우리 집의 격에 맞게 하렴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뭐 아이를 입양하고 이러는 게 자기네 집안의 수준에 맞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겠죠.
이제 본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잘 하면 되지, 예, 딸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용을 한 거죠. 결국 아이들을 자기의 이상적인 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는 다르죠.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가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꿈은 성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가정. 성가정, 남편이 갖고 있는 성가정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말마다 반드시 미사에 가. 이제 저희는 이제 천주교인데 미사에 가. 거기서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류를 해. 그리고 집에 오면 저녁마다 같이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읽는다. 뭐 이런 걸 성가정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 이거는 성스러운 척하는 독재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 강요하지 마. 당신은 그러면 독재야, 독재자야. 그랬더니 이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자기 모습대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정말 명품 옷을 입히는데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기는 아이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상적 자기처럼 아이를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옷을 비싸게 입혔는데 얘가 넘어져서 그 옷이 망가지면 너무너무 화를 냅니다. 제가 예전에 본 엄마 중에 아이를 정말 미친듯이 때려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겨울인데 내복을 입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복인데 이렇게 겉옷같이 생긴 그런 잠옷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였더니 아니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미친듯이 시키는 엄마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친듯이 시킨다는 건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하면서 시키지만 사실은 걔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자기가 강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스카이캐슬이 전형적인 자기애적 엄마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학원과 뺑뺑이를 돌리면서 얘가 잘했을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자랑을 하죠. 우리 애는 이번에 1등밖에 못했어. 뭐 전국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재수없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애가 성적이 떨어지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애를 학대하죠.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전인데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하고 사는 이제 남자 고등학생이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그 학교에서 다 알 정도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맞아서 허벅지에 계속 진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잠을 재우지 않았대요. 잠을 재우지 않았는데 얘가 그래서 엄마한테 화가 나서 엄마를 죽인 게 아니라 이제 성적이 떨어졌대요.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 성적표를 갖고 가면 당연히 엄마한테 어마어마한 구타와 이제 그런 걸 당할 게 뻔해서 그 성적을 이제 살짝 고쳤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였어요. 전국권인데 그 뭐 예를 들면 뭐 1500등 하면 앞에 일자를 지운 거죠. 뭐 어쨌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성적을 고쳤겠죠. 예, 로아 따봉님, 기억난다고 하시는데, 예, 그때 뭐 애가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사건 방송 때문에 따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성적표를 고쳤는데, 엄마가 내일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완전히 멘붕이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만나면 성적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얘는 거의 죽음의 공포가 어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잘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뭐 둔기인가를 사용해서 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아이가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거죠. 이렇게 뭔가 죽음의 신이 나한테 어리고 내가 24시간 내에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워서 이제 살인을 하고, 살인을 한 다음에 자기는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이제 에서 벗어나려고 한 건데 그 결과가 살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자아에서 지워야 돼요. 자기 의식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방문에 테이프를 다 붙였습니다. 냄새 안 나고 뭐 이렇게. 근데 사람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손상이 되는 경험들은 이렇게 무의식으로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의식이 그 끔찍한 일을 무의식으로 눌러서 그냥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한 겁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자,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아빠는, 이제 이 아이의 엄마가 정말 인격장애가 여러 방면으로,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자기를 빛내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 어마어마하게 무자비하게 학대를 합니다. 아빠한테도 굉장히 이제 못되게 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한 거죠. 근데 그 아빠가 우연히 집에 왔다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는 이 전체 사건에서 제일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아빠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뭐 엄마는 당연히 악마죠. 저는 이런 사람들은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마예요. 그냥 인간이 가져야 될 감정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때 뭐 엄마를 방에다가 그렇게 놓고 어떻게 밥을 먹냐는데, 그거는 이 아이의 마음 상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공감 능력도 있고 정상적인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거지, 아이의 상태는 정말 비참했습니다.